자,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4번 문제.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인 금속구가 진공 중에 놓여 있다. 이 금속구 표면의 바로 바깥쪽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진공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이고 금속구는 반경이 충분히 커서 표면을 평면으로 군사 가능하며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일 먼저 면전화 밀도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공식을 확인합시다. 그래서 1번 이따가 면전화 밀도 이렇게 적고요. 면전화 밀도 시그마는 전화 나누기 면적이다. 그래서 면전화 밀도 시그마는 전화 나누기 면적이다 라고 적고, 이 공식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공식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전화 밀도라는 용어도 외워놓으세요. 자, 이게 1번. 두 번째는 금속구에 면전화 밀도가 있대요. 그러면 금속구에는 전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식인, 자, 여기 금속구에 전하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금속이나 도체의 특징. 금속이나 도체에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는 모두 표면에만 있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금속구나 도체에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는 금속이나 도체의 표면에만 있다. 이렇게 해서 전하를 표면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 지식이니까 암기,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금속구래요. 그러면 이 전하는 금속의 표면에만 있고 구의 표면에만 있는 전하이다. 그래서 구의 표면에만 전하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로 이것은 구의 표면에만 전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구 껍질에만 전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금속구에 전하가 있을 때는 이 전하는 구껍질 전하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 그래서 금속구에 전하가 있으면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첫째, 금속의 표면에만 전하가 있다. 두 번째, 구의 표면에만 전하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구껍질 전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서 금속구 전하가 나오면 구껍질 전하로 보고 구껍질 전하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것이 2번. 그리고 이거는 많이 쓰이는 수법이니까 금속구 전하 문제가 나오면 구껍질 전하로 풀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껍질 전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구껍질 전하 전기장 공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점전하는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지? 그러면은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이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전기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거와 유사하게 구껍질 전하의 전기장은 어떻게 나오지? 그러면은 그림은 얘랑 똑같이 사방으로 전기장이 나오는데, 구껍질 전하 전기장 공식은 밑줄, 구껍질 전하 전기장 공식은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전기장은 0이다. 구껍질 전하 내부 전기장이 0이다. 필수 지식이니까 암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하고 똑같이 사방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랑 똑같이 전기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질문은 표면 근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물어봤으니까 이렇죠. 이 그림에다가 표면 근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표면 근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직각. 그렇죠? 전기장이 나갈 때 직각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표면에 대해서 전기장은 직각으로 나간다. 여기도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면에 대해서 전기장은 직각으로 나간다. 표면에 대해서 전기장은 직각으로 나간다. 그래서 표면에 대해서 전기장이 직각으로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직각 방향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크기도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국껍질 전하의 전기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았고요. 그다음 첫 번째, 내부 전기장이 얼마지? 그러면 이건 필수 지식이죠. 내부 전기장은 서로 상쇄돼서 내부 전기장은 0이 된다. 자, 전기장이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면 서로 상쇄돼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죠.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돼 버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전기장을 보내고 여기서 전기장을 보내도 상쇄되겠죠. 그래서 내부 전기장은 서로 상쇄돼서 0이다. 이게 첫 번째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외부 전기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외부 전기장은 가운데에서는 전기장이 0이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다가 그 다음에 표면부터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쭉. 잠시만요. 좀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장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부 전기장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Q이다라고 공식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적었죠. 근데 이때 이 공식에서 R은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어디서 전기장을 구하는가 하면은 요 표면 바로 바깥쪽 요 전기장을 구하래요. 그래서 전기장을 구할 때 여기서 전기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표면 바로 바깥쪽에서 전기장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거리가 이렇게 먼 것이 아니라 표면까지의 거리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표면까지의 거리니까 반지름 R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면 이거를 R이라고 하는데 원점에서부터 전기장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는데 R은 반지름 R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전기장의 값은 요 R을 반지름 R로 넣어주신다면 요 전기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전기장 표면 근처에서의 전기장은 요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Q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풀이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답인데 여기서 면전화 밀도를 쓰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의 표면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구의 표면적은 A라고 적고 A는 4파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의 면적이니까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라고 적은 다음에 얘랑 비교해 봤더니 4파이 R의 제곱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4파이 R의 제곱을 A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1은 그대로 있고 A분의 Q라고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하를 Q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그마는 Q 나누기 A를 면전화 밀도라고 부르니까 이 면전화 밀도 공식을 바로 여기다 적용시키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결론적으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의 시그마이다. 해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면 첫째,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는, 그 방향은 금속구 표면과 수직인 방향이다. 맞죠? 금속구 표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 방향을 찾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크기는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제로이다. 해서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풀이 1번이고 이 방법으로 푸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국껍질 전화 공식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반드시 연습하셔서 이렇게 꼼꼼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전기장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것이 거리 R이다. 그러면 표면에서의 전기장이니까 이 거리 R은 반지름 R과 같다. 그리고 이 공식에다 넣어서 표면적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방법이 1번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유명한 풀이입니다. 유명한 풀이가 뭔가 하면은 가우스 법칙으로 문제 풀기.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니까, 자, 전기장 구하기 문제니까 가우스 법칙으로 푸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우스 법칙이 전기장 구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 공식을 적으면 이렇죠. 전기선속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 닫힌 면적이죠. 그래서 닫힌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 이렇게 돼 있죠. 닫힌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을 구하는 것이 전기선속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Q 나누기 입실론 제로와 같다. 이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닫힌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장의 총량을 구하는 것이 전기선속이고, 이것을 구할 때는 Q 나누기 입실론 제로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닫힌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하가 있고 전기장이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이 닫힌 면적이죠. 닫힌 면적. 닫힌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장은 바로 요점에서의 전기장이에요. 요점. 그러니까 닫힌 면적을 지나가야 되니까 닫힌 면적이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닫힌 면적이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 이렇게 공식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질문이 구껍질 전화 문제인데 구표면 바로 바깥쪽에서의 전기장 또는 구표면 근처에서의 전기장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전기장은 이렇게 구표면 근처에서의 전기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봤어요. 그러면 구표면 근처에서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기장은 폐곡면하고 겹쳐져야 돼요. 폐곡면을 지나가는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이 있는 곳에 폐곡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구껍질 전하에 전기장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킬 때는 패곡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 전기장이 어디 전기장인가 하면 바로 표면 근처에서의 전기장이다. 해서 전기장은 바로 이 표면 근처에서의 전기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전기장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패곡면은 전기장과 만나는 패곡면을 그려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 패곡면이 전기장과 만나도록 잠시만요. 이 패곡면이 전기장과 만나도록 이런 식으로 패곡면을 그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바로 얘가 바로 가우스 법칙의 패곡면인데 이 패곡면은 국껍질 전하의 면적과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국껍질 전하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이렇게 적고 물론 아까 A는 4파이 R제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풀 준비가 됐으니까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켜서 가우스 법칙 전기선속은 전기장 곱하기 패곡면은 Q2N 나누기 입실론 제로이다. 이렇게 기본 공식을 적고요. 두 번째, 표면 근처의 전기장은 표면 근처의 전기장은 그 다음에 닫힌 패곡면이 요 구의 표면적하고 같다. 바로 근처니까 A. 그 다음에 전체 전하량을 Q라고 하면 얘는 Q 나누기 입실론 제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장은 Q 나누기 A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돼서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제로와 같다. 그래서 Q 나누기 A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제로와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풀이 방법도 반드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많이 쓰이는 풀이 방법이니까 이 풀이 방법으로 푸는 거를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이 중요한 이유가 창의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얘를 싹 지우고, 그 다음에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가우스면을 이렇게 크게 잡지 않고, 문제에서 그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를 직선처럼 볼 수가 있다. 그렇죠? 표면적을 평면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가우스 패곡면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사각형이 아니라 패곡면이니까 정육면체 패곡면 이렇게 잡고 여기 안에 Q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쪽의 면적은 A이다. 이렇게 하고 국껍질 전하의 내부 전기장은 0이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가우스 법칙 파이는 전기장 곱하기 패곡면은
Q2n 나누기 입실론 제로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전기장을 그대로 줬고요. 두 번째 이 정면체 패곡면이 굉장히 작아서 전기장이 하나만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Q만큼 있다. 이렇게 봐서 전기장이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갈 때 문제에서 얘가 평면처럼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작게 볼 수가 있어서 전기장이 하나만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기장이 하나만 나가고 그때의 면적은 A이다. 왜냐하면은 전기장이 나가는 면적. 이쪽으로는 전기장 안 나가고 이쪽으로는 전기장 안 나가고 이쪽으로는 전기장이 없고 이쪽으로만 나간다.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잡아주고 Q 나누기 입실론 제로. 그러므로 전기장은 Q 나누기 면적 입실론 제로이다. 그리고 나서 Q 나누기 면적 A는 바로 요 면적을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얘는 평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요 면적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Q 나누기 A는 시그마로 바꿔서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제로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조그맣게 면적을 잡아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도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그냥 한번 풀어본 거고요. 출제 의도는 이렇게 풀라고 출제한 것이라서 이 방법으로도 풀어본 것이고요. 이 방법보다는 첫 번째 풀이가 좀 더 논리적 모순이었고 좀 더 깔끔하니까 가우스 법칙 첫 번째 법칙으로 풀어보시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껍질 전화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것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4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